맹공이는 병원에서 임신 8주 차라는 진단을 받은 후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서민기와의 하룻밤 실수가 가져온 결과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병원을 나선 공이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구단수의 얼굴과 서민기의 얼굴이 교차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 아니면 모두에게 비밀로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구단수는 황익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임명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며 계속 식탁에서 국만 찾았습니다. 황익선은 그런 단수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단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단수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계속 피하고 있는 마주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진 황익선은 몰래 비서에게 단수의 주변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맹공이는 서민기가 자신을 주시하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민기는 공희의 수상한 행동에 의문을 품으며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서민기는 공희가 들어갔던 화장실 근처에서 그녀의 가방을 우연히 발견하고 안에 있는 병원 진단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임신 8주 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서민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단서를 원래 자리에 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섰습니다. 서민기는 공희를 따로 불러내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 다녀왔더라. 무슨 일이야? 건강엔 이상 없는 거지? 그러나 공희는 그의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렸고 결국 개인적인 일이다.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서민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공희의 태도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구단수가 후계자 임명을 계속 미루자 황익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수를 설득하기 위해 구단수가 집에서 피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맹공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공희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공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황익선은 단수를 불러내며 둘을 같은 공간에 두었습니다. 황익선은 두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고 단수와 공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황익선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며 비서에게 공희의 신상을 추가로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서는 공희의 병원 방문 기록과 서민기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황익선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맹공희 씨가 임신 중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서민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황익선은 이 사실에 경악하며 공희와 서민기를 각각 따로 불러냈습니다. 황익선과의 대화에서 공희는 끝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정했고 황익선은 격분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우리 단수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냐? 당장 회사를 떠나라. 공희는 눈물을 머금고 자리를 떠났고 그 모습을 단수가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수는 공희를 붙잡고 대체 무슨 일이야? 왜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지?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순간 서민기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단수야, 공희가 임신한 건 맞아. 그런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내 아이야. 서민기의 폭로에 단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서민기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공희를 건드렸다고? 내가 책임질 준비는 된 거냐? 서민기는 단수의 분노 앞에서도 침착하게 책임질 생각이 있다고 말했지만 단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공희는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희의 집 앞에 나타난 어린 소년이 새로운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맹공자 부자 되는 분의 아들입니다. 라는 소년의 말에 공희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고 집안에 있던 공희의 부모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년은 구단수의 과거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구단수와 공희 그리고 서민기 사이의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공희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구단수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해야 했고 공희는 서민기와 구단수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황익선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며 새로운 후계자로 소년을 지목하는 계획까지 세우며 이야기는 점점 더 혼란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등장 이후 맹공희의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맹공부와 어몽단은 소년을 보며 어리둥절해했고 공희는 손을 떨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널 여기에 보냈니?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하지만 소년은 고개를 흔들며 엄마가 저더러 여기 오라고 했어요. 맹공자 부자가 제 아버지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의 말에 공희는 물론이고 공부와 홍단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 구단수는 황익선의 집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황익선은 그런 단수를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단수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후계자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과거가 너를 잡아먹고 있다. 그 여자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어. 황익선의 말에 단수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할머니, 저도 정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공희 때문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황익선은 단수의 말에 더욱 놀라며 공희? 그 애가 왜 문제야? 라고 물었고 단수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공희는 소년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구단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단수를 마주하자마자 이 아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라며 소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단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소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단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단수는 공희에게 확실히 해야겠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말하며 소년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단수와 공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희는 단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단수야, 혹시 정말로 내 아이라면 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야? 단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희야,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아이라면 책임져야겠지라고 답했습니다. 공희는 그런 단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단수는 병원에서 결과지를 열어보고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소년이 단수의 친자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단수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소년은 저는 구재민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긴장된 표정을 보였습니다. 단수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재민아, 내가 내 아들이라니 믿기 어렵지만 이제부터 내가 내 곁에 있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본 공희는 더욱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단수가 또 다른 가정을 만들게 될까 두려웠고 동시에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민기는 공희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희가 나타나자 그는 차 안으로 그녀를 데려가며 공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민기는 공희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 대해 책임지게.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공희 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지만 공희는 냉정하게 민기씨, 나는 당신이 책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줘요 라고 답했습니다. 서민기는 그런 공희의 단호한 태도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의 설득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황익선은 구재민의 존재를 알게 되며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수를 불러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질렀니? 이게 다 내가 공희와 엮여서 벌어진 일이야. 공희를 당장 정리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단수는 할머니의 말에 강하게 반박하며 할머니, 공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재민이도 제 아이 맞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황익선은 그런 단수의 태도에 더욱 화를 냈고 공희를 완전히 배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희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녀의 주변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공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울 결심을 하며 서민기와 단수 모두를 멀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회사 짐을 정리하던 날 황익선의 비서가 나타나 회장님께서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전하며 새로운 긴장감을 예고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